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오늘은 제3장 서블릿 프로그래밍 첫 번째 시간으로서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TP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HTTP라는 것은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로서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을 검색하고자 할 때,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표준 프로토콜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동작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웹서버하고 웹 클라이언트,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웹 브라우저라 보시면 되겠죠. 이 양쪽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서버 측에 데이터를 요청을 합니다. 어떠한 문서를 보겠다 또는 어떠한 데이터를 전달을 하겠다 하는 방법으로서 클라이언트가 서버 측에 데이터를 전송하시게 되면, 물론 이때 사용되는 서버 측의 서버를 우리는 웹 서버라 얘기를 하고요. 그때 사용되는 표준 디폴트 포트가 80 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서버 측에 데이터를 전달하고자 할 때는요, 어떠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보내는 데이터가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HTTP의 버전이 얼마인가, 그리고 헤더 파트에 여러분들이 기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요청하는 정보가 바디 파트에 포함이 돼서 전달이 됩니다. 자, 물론 이 리퀘스트 정보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일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서버 측에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시켜 주는가, 그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전 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본 것이 있습니다. 바로 get이라는 방식과 다음에 post라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본 바가 있죠. 이 get 방식과 post 방식은요, 이 강의 뒤쪽에서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또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억하실 것은요, get 방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데이터를 달라는 얘기냐면 클라이언트 입장이에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서버 측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서들, HTML 또는 JSP, 그러한 문서들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즉, 웹브라우저에서 여러분이 주소 입력창에다가 원하시는 사이트의 이름을 입력했을 때 이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달라는 방식이죠. 이렇게 웹브라우저에 주소를 입력하는 것은 바로 get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get 방식 형식, 클라이언트가 서버 측에 요청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포스트 방식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서버 측에 어떠한 데이터 값을 전달시켜 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포스트 방식이라는 거 미리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서버 측은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응답에 관련된 내용 역시 메소드, 다음에 리소스, 결과 코드, 그리고 그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문법들, 다음에 헤더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실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값을 전달해 주게 되면 웹브라우저는 그 값을 해석해서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 창에 적절한 메시지를 뿌려주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HTTP라는 것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양쪽 간에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프로토콜이라 보시면 됩니다.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지켜줘야 되는 약속을 생각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서버의 응답 코드 중에서 어떤 종류의 응답 코드가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요, 100번대 응답 코드부터 500번대 응답 코드까지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물론 100번대 응답 코드 안에서도 여러 개도 나눠지고요. 다음에 400번대 응답 코드 안에서도 또 여러 개 분할되고 있으니까 몇 번대가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주로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그 에러의 코드는요, 500번대 에러하고요, 400번대 에러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100번대 정보는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은 걸 뜻하는 거고요, 200번대는 성공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300은 정보 경로를 바꿔주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부터 에러에 관련된 것은 400번하고 500번대인데요. 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404번 에러 코드입니다. 404번이라는 것은 400번대죠. 즉 클라이언트에 발생한 에러라는 뜻입니다.
404 에러는요, 나중에 많이 보시게 될 테지만 화면상에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페이지를 요청을 시켰을 때 그 페이지를 서버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면 바로 404 에러가 뜨는 것입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 요청을 잘못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게 400번대 에러고요. 500번대 에러라는 것은 클라이언트 요청은 정상적이었지만 서버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되었을 때, 즉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할 수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서버 측 에러 코드로서 우리는 서블릿과 JSP를 사용하기 때문에 간혹 이러한 에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발자께서는 이러한 에러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예외 처리를 해 주셔야겠죠. 다음에 간단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그냥 사용해 왔었는데요. 또 우리가 이전 장에서 웹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톰캣을 설치를 했고요. 톰캣이 가지고 있는 디폴트 포트 번호 8080을 이용하였었는데요. 우리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톰캣을 테스트하지 않고요. 텔넷을 통해서 이 톰캣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컴퓨터에 톰캣이 작동되고 있어야 할 테니까요. 이클립스에서 톰캣을 스타트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타트가 되신 분들은요. 자, 커맨드 창을 이동하시고요. 자, 명령 프롬프트 창, 커맨드 창에서 텔넷을 이용하여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톰캣 서버에 접속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톰캣 서버의 포트 번호로서 808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텔넷, 로컬호스트 접속할 거고요. 8080. 엔터 치시게 되면요. 잘 보십시오. 엔터를 치시게 되면 화면에 어떠한 메시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로서 뭐 다운이 됐다거나 하는 작업이 아니라 대기 상태예요. 명령어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상태인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입력하는 모든 명령어는요.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만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제가 불러드린 대로 타이핑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PPT 참고하셔가지고 get 자, 한 칸 공백을 주시고요. 다음에 슬러시 한 칸 공백을 주시고 http 슬러시 1.0이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엔터키를 두 번 연달아 치시게 되면 적절한 로컬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적절한 이 문서에 대한 내용이 보여질 겁니다. 자, 우리는 루트라고 직접 사용하지 않고요. 뭐라고 쓸 거냐면 자, 이전 시간에 사용했던 컨텍스트의 이름이 hello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hello라고 만들지 않고 다르게 만드셨다면 그 만드신 컨텍스트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자, 슬러시 대신에 슬러시 hello 슬러시 하시고 가지고 오고자 하는 파일 이름을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HTML 파일 중에서 hello.html이라는 파일이 존재할 테니까 저는 이 hello라는 컨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hello.html이라는 파일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입력할 거라고요? get 한 칸 띄시고 슬러시 hello 슬러시 hello.html 한 칸 공백을 주시고 http 슬러시 1.0 자, get과 http라는 것은 대문자를 사용하도록 하시고요. 여러분이 써주는 요 슬러시에 해당하는 요 글자들이 있죠. 이쪽 파트는 여러분이 만드신 컨텍스트에 대소문자 구분하셔가지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프롬프트가 이렇게 약간 달라진 이유는요, 호스트로부터 연결이 끊겼기 때문에 더 이상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겁니다.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자, 입력합니다. 대문자로 get. 한 칸 띄시고요. 슬러시. hello라는 컨텍스트에 슬러시 hello.html 한 칸 띄고 http 슬러시 1.0 엔터 두 번을 쳤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곳에서 페이지 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404 에러가 떴네요. 다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get 슬러시 hello.html http 슬러시 1.0 자, 그러면 자, hello.html에 가지고 있는 내용 기억나시죠? 이렇게 HTML 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제였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던 예제죠. 즉, 우리는 요청을요. get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hello.html이라는 파일을 요청한 거죠. 그러면 서버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서버에 현재 버전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이걸 서버를 처리하는 시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서버를 처리하기 위한 서버가 이 문서를 처리하기 위한 MIME 타입, 데이터 타입이 나와 있고요. 전체 데이터의 길이, 현재 이
가로부터 마지막에는 가로까지의 198글자라는 그림. 그리고 시간. 마지막으로서 연결 작업은 한번 이 작업 요청을 처리한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서버가 끊어버린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는 서버 측의 게시라든가 포스트 방법을 이용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방식,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텔넷을 사용해서 이렇게 접속할 수도 있다는 걸 보셨습니다. 테스트 한 번씩 해보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get이라는 메소드하고 다음에 헤더라는 메소드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HTTP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서버 측에 어떠한 자원을 요청하는 하나의 프로토콜의 일종을 알기로 했었는데요. 그러한 프로토콜의 종류 중에서 get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get이라는 메소드의 특징은요. 서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어떤 문서를 보고자 할 때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URI라 부르는데요. 자, Uniform Resource Identifiers라고 파이어스의 약자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URL이라는 것이 있죠. 자, 어떠한 서버가 가지고 주소를 뜻하는 것으로서 URL을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 URL이라는 것은 URI의 하나의 종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큰 개념이 URI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즉 서버가 가지고 있는 URI에 의해서 참조되는 문서의 어떤 정보를 요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get 방식이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웹브라우저에서요. 여러분이 어떠한 주소를 입력을 해서 사이트를 방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get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웹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자, 데이터를요 서버 측에 전송하는 방법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포스트 방법이 아닌데도 get 방식을 이용하시게 되면요 클라이언트는 서버 측에 원하는 문자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가능해지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 주소 입력창에 http 로컬호스트에 8080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8080 포트로서 작동하고 있는 톰캣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하나 보여주게끔 되어 있죠. get 방식인데요. 이 뒤에다가 쿼리 스트링이라 해서 물음표 다음에 months equal November 자 다음에 ampersand date equal 8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요 서버 측에 어떤 문서를 요청을 하는데 그 문서를 요청함에 있어 months는 November고요 date는 8입니다 라는 값을 같이 전달해 주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get 방식을 통해서 서버 측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도 있다고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get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낼 때는요. 문자의 길이에 제한이 있다는 것. 다음에 주소에 이러한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보안상의 위험이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전송의 여부에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것. 데이터가 잘못 전달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자, 하지만 단점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데이터를 전달하고 페이지 이동을 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get 방식 역시 HTTP 프로토콜에서 문서를 전환시킨다거나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볼 것이요. head라는 메소드인데요. 자, 이 head라는 메소드는요. HTML 페이지라든가 그 기타 웹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페이지가 즉 서버 측에 전달시켰을 때 어떠한 그 메소드가 필요하다 했었는데 그 메소드 중에서 헤더란 메소드는요 서버 측에 문서를 전달하고자 할 때 그 페이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라든가 페이지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헤드 태그입니다. 자,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만 웹브라우저에 전달시켜 주고요. 기타 어떠한 값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요, 헤더 방법으로서 index.jsp라는 문서를 요청을 했을 때 이 문서를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헤더 정보로서는 HTTP 버전이라든가 자, 요청이 성공하였음을 나타내주는 200번 응답 코드 아까 100번부터 500번까지 살펴봤었죠. 그리고 쿠키에 대한 정보, 쿠키는 우리가 나중에 뒤쪽 9장에 가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임 타임, 다음에 캐릭터 셋 타입, 그리고 처리시켜주는 시간, 다음에 서버의 버전 이러한 식의 정보가 클라이언트가 받아야 되는 정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머릿말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헤더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메소드의 마지막 방법으로서 우리가 포스트를 알아볼 텐데요. 자, 포스트 방법은요.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서버 측에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회원 가입을 했을 때
게시판에 글을 입력하실 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가지고 로그인을 하고자 할 때 다 클라이언트가 서버 측에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방법이죠. 바로 그때 사용되는 메소드가 포스트 방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포스트 방식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은요.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 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 파일 전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포스트 방법으로만 데이터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포스트는 중요한 전달 메소드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포스트의 특징은요. 문자를 전달할 때 또는 데이터를 전달할 때 길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전송이 가능해지고요.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헤더 밑에 있는 엔티티 바디 부분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전달하시게 되면 안전하게 데이터가 전달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게시라는 방식, 그리고 포스트, 다음에 헤드, 이러한 HTTP의 메소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이전에 HTTP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버 측에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적절한 응답 코드를 해줘야 합니다. 라고까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사용자가 입력한 폼 데이터를요,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 서블릿을 만든 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서블릿 페이지에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